자, 이게 너무 여러분 빨리 넘어가면 못 읽죠? 제가 잠깐 끊어드릴게. 자, 보험회사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병력에 따라서 꼭 심사를 조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사는 캐치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고지를 피해가느냐, 아니면 이걸 꼭 고지하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청구 자체를 2년 동안 하지 말아야 되느냐, 3년 동안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병력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우주인님 어서 오시고, 고백부부님 어서 오시고요, 방가나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무조건 보험회사는 조사를 하는데요. 자,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느냐? 뭐 99%는 보험금을 공정한 조사를 해서 그런 이유지만 아무래도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고객의 과실을 찾아내려는 거죠. 그리고 3년이 안 됐다면 강제 해지권을 보험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 하는 별개의 문제로 보험을 그냥 해약시키기 때문에 3년 이내 청구권.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내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었어요. 보험계약을 하고 3년 안에 보험금 청구는 안 했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 병원을 다녔거나 약을 복용했거나 정기적인 검사를 해왔거나 그러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었던 거야. 그런 경우에는 최대 3년, 상법상 3년 안에는 보험회사는 강제 해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제 해지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직접적인 인수의 거절 또는 보험금 지급 나갈 담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의 경우에는 강제 해지 시키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소액일 경우에는 주다가 반복적인 청구가 이루어지면 또 조사를 합니다. 예? 예. 자, 보험인님 증권분석 갈 겁니다. 제가 이거 좀 들어오신 분들 기다리느라고 영상을 5분짜리를 좀 볼 겁니다. 이거. 자, 손해 사정사는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따라 역량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래. 설계사도, 다 설계사가 뭐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고능률 설계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설계사 있는 것처럼, 손해 사정사도 여러분, 경력이나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이라고 하면 맞을까? 보험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진짜 많이 한 거야. 그런 경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손해사정사 법률적 지식과 의학적 지식과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뭘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맥이. 그래서 이 인맥에 의거해가지고, 왜냐면은 보험회사 조사팀장이 내 직통 선배야.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 쉽겠지. 의뢰건이 들어왔는데 그 보험회사 마침 심사자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좀 쉽겠지. 그죠? 그래서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요, 2017년 6월 달만 해도요, 정닥터는 사실은 이렇게 영상을 올렸을 때 지금 이게 9,800회 정도 사람들이 조회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런 형태로는 안 올리지. 왜냐면은 이게 너무 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라는 거는 눈에 탁탁
탁 꽂혀야 되는데 너무 내용의 전달 위주로 했는데, 물론 뭐 내용이 좋으니까 조회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은 이것도 다 경험이죠. 지금은 만약에 제가 이거 말고 똑같은 영상을 지금 올린 게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보기 편해. 예. 자, 베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랑미님도 어서 오시고, 상현이님도 어서 오시고. 예. 자, 고객을 지치게 한다. 그건 고객이 모르는 경우예요. 오, 잘 모른다 고객이. 그러면은 막 눈탱이를 치는 거야. 예? 보험회사 조사 직원도 어떻게든 보험금을 깎거나 면책을 때려버리면은 승진하겠지. 승진하겠지. 그죠? 자, 오늘도 저에게 의뢰가 와서 제가 이거 알려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핵심이야. 자, 보험회사 조사 직원이 나오면요, 일단 명함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자, 착한 보험시스템님 어서 오세요. 자, 명함을 잘 받고요. 그 조사 직원이 어디에 소속돼 있고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 아주 친절한 얼굴로 여러분 물어보시고요. 그분이 정말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분인지, 아니면 손해사정인 자격인지. 왜냐하면은 실무 경험만 있지 실제 자격증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혹시 어떤 서류가 미흡해서 동의서를 받으러 온 건지, 예? 도대체 청구를 필요한 부족한 서류가 뭔지 꼭 물어보셔야 돼. 그리고 그거를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동의를 얻고 녹취를 하는 거예요. 저는 경험이 없고 의학적,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약관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우리 지금 조사하시는 우리 뭐 팀장님이든 무슨 어떤 직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인부터 하는 게 아니고 직원한테 딱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요거를 하루 정도 충분히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저는 녹음을 할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진짜 말 함부로 못해요. 진짜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조사 직원에게 동의서나 위임장을 써줄 때는요, 그냥 하단에 서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딱 한 부씩만 해주는 거예요. 한 부씩만. 동의서 한 부, 위임장 한 부. 그런데 꼭 이 내용을 자필로 쓰고요, 병원명, 어느 병원만 조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청구하면 그 병원에 직인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떤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병원만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요 날짜에 동의한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 있죠. 한 달. 보험회사가 어떤 사실을 알았어. 어떤 사실을 알면 어떤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안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떤 결정을 다 끝내야 되는데, 실제 실무에서 여러분 막 넘어가. 기간이 넘어가. 그럼 기간이 넘어가면 보험금 줘야 돼요. 강제 해지도 못 시켜요. 근데 고객들은 몰라. 예? 그래서 날짜와 위임장에 병원명을 딱 지정해가지고 한 번씩 끊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의료 자문 동의서는 절대 안 돼요. 특히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합의금 주겠다고 하면서 서명 받아가는 거 절대 안 돼. 왜냐면은 진료 기록을 다 복사에다가 자문을 넣어버려. 그리고 소송해버리라고 하면 여러분 몸이 아파도 합의금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절대 서명 먼저 환불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겠으면 말씀드렸어요. 핸드폰으로 녹음하겠다고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히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상한 말 못합니다.
병원명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플 때 집 근처, 회사 근처를 가죠? 그죠? 내가 몸이 아픈데 고지 위반을 안 당하려고 한 번도 안 간 저기 먼데 안 갈 거 아니야. 보통 급하면 내 직장 바로 옆에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 병원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인을 그냥 해주면 이 조사 직원이 집 근처나 직장 근처 병원을 다 뒤집니다. 그러면 다 걸려. 그러니까 병원명은 내가 청구한 병원에 딱 지정을 해서 동의 날짜를 딱 지정을 해서 그거를 증거를 딱 가지고 있고 딱 줘야 돼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서 동의해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어떤 경우에는 막 국세청 자료, 카드 기록 자료 이런 것도 막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찾아내려는 거야. 약국에 가서 막 약 지어 먹고, 막 이런 거 있죠? 찾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동의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병원명 날짜를 자필로 기재하고 이걸 꼭 사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모르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건데요. 이거를 조작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딱 한 부씩 해주고 딱 해놔야 돼. 그래야 날짜라든가 이런 걸 조작하는 일이 없고요. 실제 이런 방법도 있어. 어떤 부분을 확인해 드리면 될까요? 어떤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제가 다음 주 무슨 요일날 시간이 되니까 그때 병원에서 만나시죠. 병원에 같이 가서 필요로 한 거는 제가 발급을 해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기분 나쁘니까 우리 담당자님한테 제 병원 기록이나 건강 기록을 보여주기는 싫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내 이름으로 필요한 서류는 내가 끊어주겠다라고 하시면 가장 안전하지. 그죠? 자, 요거 여러분 알면 눈탱이 절대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보험 때문에 피해 안 보는 방법이요. 자, 여러분들 계약할 당시에 보험 내용 기억 안 나시죠? 솔직한 얘기로 정닥터도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1년 전에 계약한 보험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보관용 청약서를 다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도 전화하는 거야. 콜센터에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계약할 당시에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청약서 복사본, 사본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본이 청약서 한 장당 여러분 한 30장씩 되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다 보내줘요. 그러면 자필 서명을 누가 했는지, 혹시 설계사가 그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계약한 날짜와 실제 계약이 들어간 날짜가 달라. 그럼 뭐냐면 설계사가 다시 오기 귀찮으니까 새로 청약서를 발행해가지고 지가 다시 그린 거야.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는 전화로 얘기하는 거죠. 조금 보험료를 줄여주려고 보험료를 좀 낮췄다느니 막 이러면서 이제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청약서 사본을 요청하면 불안전 판매를 굉장히 많이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승항계약 이런 것도 있겠지. 그냥 옛날 보면 해약시키고 다시 넣고 이런 거. 다 이게 원래는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확인서 이런 거 다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자, 상품 안내장 주죠. 상품 안내장.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거 뭐 되게 좋은 거야 하면서 막 주죠. 자, 이런 거 버리시면 안 돼. 이건 왜냐면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상품 안내장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설명 의무 위반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원금 반환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요 내용 보고 계약한 거니까. 그죠? 요걸 왜냐면 이게 설계사가 막 영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좀 뻥튀기를 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잖아. 예? 그죠? 많이 하지. 자, 보세요. 3번은 뭐냐면 수익률이나 해약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이나 납입의 기간이나 납입의 보장의 기간이나 납입의 보험료나 이런 거는요. 약관상에 있죠. 요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꼭 설명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3개월 동안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내가 청약을 했는데 이 내용이 만약에 상이하면 3개월 안에는 이유 불문하고 원금을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품질 보증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개월이 지났다. 한 2년 됐다. 그러면 싸워야 돼. 보험회사랑. 그렇지만 보험회사가 불법적인 홍보용, 과장된 홍보용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설계사가 불안전 판매를 했다라는 증거, 카톡 내용이라든가 문자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통화 녹취라든가 이런 게 다르면 설명 의무 위반 이런 부분으로 그게 보험업법 97조일 거예요. 97조. 네, 97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원금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건강검진 받게 되면은 건강검진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만 건강검진은 보험회사가 인수를 바로 안 해주는 거죠. 보험회사가 건강검진을 토대로 만약에 인수를 해줬다라고 하면 나중에 보험금 분쟁이 별로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예. 자, 증권 약관은 꼭 앨범처럼 꼭 잘 보관해야 돼. 증권 먼저 넣고 약관의 중요한 페이지 옆에 넣고 딱 앨범 넘기는 것처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고객 만났는데 증권 약관이 어디 있는지 몰라, 고객이. 그러면 99.9% 고객은 눈탱이에요. 고객은 눈탱입니다. 이거 증권 약관 안 갖고 있으면 고객 눈탱이에요. 예?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6번째. 텔레마케터나 홈쇼핑 통해서 하신 거는요, 무조건 녹취가 서명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콜센터에다가 녹취 다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녹취를 다 보내주는데 사실은 겁나 싸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잘 안 보내주려고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녹취를 들려줄 테니까 들으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야! 물론 이제 이렇게는 표현 안 하지만 난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지. 이 양반아, 그 녹취를 내가 언제 듣고 있어. 내가 바쁜 사람인데 당신들이 녹취를 보내주면 내가 시간 있을 때 또는 나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천천히 2번, 3번 천천히 듣겠다. 당신들이 그렇게 빨리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그걸 한 번에 어떻게 이해하겠냐. 녹취를 보내주면 2번, 3번, 4번 듣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녹취를 파일을 보내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빼박이야. 보통 사인하는 상품은 증거가 별로 없는데 이 녹취는요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냅니다. 이거 설명 뭐 안 해줬거나 누락했거나 유도했거나 과장 설명했거나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TM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녹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필 서명은 원천적 무효.
이거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나 외에는 다 타인이에요. 만약에 내 와이프가 나 몰래 종신보험 들어도 이거는 타인이에요. 타인이에요. 그래서 상법상 그냥 무효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나 사인 안 했는데 원금 반환 요청하면 무조건 원금 반환 받습니다. 물론 경과 기간이 오래되면 싸워야 돼. 왜 모니터링도 했고 뭐 예를 들어 보험료도 잘 냈고 그러면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뭐 민법상 해가지고 뭐 다른 판례를 막 얘네들이 막 그냥 보내줘. 어차피 너 소송 넣으려 그러면 누가 소송 넣겠어요. 그리고 이미 시간이 꽤 경과하면 차액 자체가 별로 크지 않아. 내가 납입한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인데 해약 환급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8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더 받겠다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무효지만 경과가 좀 오래되면 거의 그냥 거의 넘어가죠. 그죠? 자, 요거 굉장히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게 알릴 의무사항을 요즘에는 출력을 아예 해갖고 오잖아. 체크를 다 전산에 해버리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원래는 고객이 해야 돼요. 나 3개월 이내 어쩌고저쩌고 해서 병원에서 뭐 진단받았거나 추가 검사 받았거나 어떤 이런 거 있죠? 1년 이내에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거를 이미 고객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설계사가 고객한테 물어봐서 하죠. 그래서 설계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만번, 10만 번, 100만 번 얘기해도 설계사는 책임이 없어. 계약자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 이후에 계약 당시 고지가 잘 됐나 안 됐나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요청하면 그 알릴 의무사항 체크된 거 있죠? 예,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 이걸 만약에 확인 못하고 고지 위반했는데 보험사고가 났다. 그러면 손해사정 의뢰하거나 소송 가는 거예요. 예? 자, 지금부터는 이게 여러분 1년 전 자료긴 한데 잘 들으세요, 설계사분들. 지금부터 이런 단어를 잘 숙지하셔야 돼. 그래야 영업하면서 이런 단어를 쳐줘야 이런 게 또 생기면 계약이 나옵니다. 보상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분쟁이 많은 그런 사례들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읽어, 마음속으로. 5초 동안. 자, 암이냐, 경계성 종양이냐. 암이냐, 일반 암이냐, 상피 내암이냐. 예? 이런 거예요. 예? 소외감이냐, 일반 암이냐. 이거 고객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양성 뇌종양은 악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우 자체를 악성에 준하는 예우를 보일 때는 일반암으로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이거 고해감으로도 가능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뇌졸중, 뇌경색, 뇌혈관 질환 분쟁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 코드도 알고 계셔야 돼. 뭐 I63이냐, I67이냐, I64냐, I69냐, G45, G46이냐 이런 거 상병까지 여러분들이 숙지해야만 정닥터 착한 보험팀에서 저하고 똑같이 영업하는 겁니다. 고객 나가서 만날 때 이런 얘기 해주셔야만 담보도 잘 팔게 돼요. 자, 이게 여러분 2017년도 1년 전 정닥터가 유튜브를 처음 할 때 영상을 만든 겁니다. 파워포인트로 글 올라가게. 저는
호민슈의 대표 희강이가 지난 2년 동안 생방송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영상이 어땠는지 창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이 창피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이 창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정닥터 검색하실 때 포괄적동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포괄적동이. 자, 포괄적동이. 그러면 여기 나오죠? 포괄적동이 NO 요거를 여러분 꼭 공유 링크 저장해놨다가 숙지를 좀 하시고 엄지척도 좀 해주시고 댓글도 조금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인사하고 카페 증권 분석으로 가볼게요. 자.